반갑습니다. 수학교육학과 박사과정 김정현입니다. 일단 제가 화면을 켜게 된 것은 뭐 큰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한 거는 아니고요. 여러분과 오늘 좀 재미난 이야기를 좀 거론을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됐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논문 하나를 보면서 얻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수학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해외 논문을 보면서 이 내용은 정말 좋은 좀 내용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아이디어 겸해서 좀 작성을 해봅니다. 저는 이제 드라마 그 중에서도 이제 수학 드라마죠. 멜랑콜리아라는 TVN 드라마를 봤는데 거기서 수학 이야기가 나오죠. 수학을 소재로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제간 뭐 아니면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의 어떤 이제 러브 스토리가 그려지는 드라마였을 겁니다. 거기서 나오는 내용들을 제가 일일이 분석을 하기에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좀 해볼 생각이고요. 이거를 한번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좀 PPT와 같이 설명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한 1월에서 2월이요. 물론 드라마는 끝났고요. 드라마는 끝났어서 소재에 올리는 거는 너무 뒷북일 수 있는데 그래도 수학을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로맨스에 대한 이야기보다 수학을 좀 더 중점적으로 보고 싶으신 학생들이 있으면 그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이 부분을 언급하고 싶은 거는 아니에요. 언급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수가 있는데 그 수를 어떻게 하게 되느냐라는 것에 좀 보게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지금 논문을 좀 켜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해외 논문이었고 해외 논문 중에서 음, 이게 있더라고요. 한번 이거 공유를 지금 해드릴까요? 공유를 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기는 한데 공유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논문인데요. 보이시겠죠? 네, Examining fourth grade mathematics writing features of organization, mathematics vocabulary, and mathematical representations 라고 하는 내용으로 제목이 작성되어 있고요. 5월 5월에 작성된 논문입니다. 그래서 미셸 헬버트와 사라 파웰 이렇게 지금 적혀 있는데 포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포엘이 맞을 것 같긴 하네요. 이 논문에서 봤던 것 중에 제가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 일단 재미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제가 그림만 보여드릴게요. 이게 저작권에도 좀 있을 수가 있어서요. 음, 무슨 그림이었냐면 이 그림이었습니다. 음, 뭐냐면요. 정확하게는 지금 위에 있는 문장제를 오거니제이션으로 저는 봤고요. 그에 따라서 밑에 나와 있는 내용을 컨텐트로 봤습니다. 실제로 오거니제이션과 컨텐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한데 그 내용을 말씀을 먼저 드려보면 오거니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writing ability를 얘기하고 있고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mathematics performance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얘기를 한 것이 교수님과 얘기를 한 것이 그러면 오거니제이션 조직화 같은 경우는 문장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느냐 이 부분을 봤고 컨텐츠는 이거를 수학적으로 문제를 어떻게 풀고 있느냐라고 이제 보게 된 건데 지금 이 부분에서는 쌤이라고 하는 어떤 가칭의 학생을 문제를 풀게끔 했나 봐요. 문제를 풀게끔 했고 지금 뭐 번역은 제가 따로 하진 않겠습니다만 밑에만 보더라도 계산이 어떤가요? 여러분이 봤을 때
잘하고 있는 방식인가요? A, B, C, D가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A 같은 경우에는 지금 4 곱하기 5달러이기 때문에 결과값은 20달러가 된다는 것까지 확인을 했죠. B 20달러와 20달러를 더했습니다. 그러면 40달러가 되는 것까지 확인이 되시겠죠. C 지금 두 개의 품목에 대해서 이걸 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하면 12.49달러와 그러니까 12달러 49센트 그리고 4달러 98센트 이 값을 더하면 과연 16달러 47센트가 나오겠느냐. 여러분이 봤을 때는 어떤가요? 아니죠. 왜 아니냐면 소수점에서 지금 오류를 범하고 있다라고 본 겁니다. 오류를 범하고 있다. 결국에 어떻게 풀었는지에 대해서 학생은 인신론적 장애를 갖고 있다는 것이 되겠죠. 인신론적 장애는 교수자가 학생들한테 설명했을 때 내지는 학습자가 직접 교과서 등의 매체를 통해 확인했을 때 내지는 학습자가 다른 제3자의 인강이라든지 이런 시청각의 어떤 매체를 통해서 접했을 때 그러니까 교과서랑 시청각 매체를 좀 달리 봅니다.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요. 그러니까 교과서는 아무래도 선생님이 수업하는 내용이고 제3자가 얘기하고 있는 시청각은 이제 유튜브 컨텐츠를 제작한다던가 이런 부분에서 나타난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0.1이 10개 있으면 0이냐? 이걸 묻는 거예요. 1이죠. 0.1이 10개 있으면 1이에요. 그때 지금 이 상황 답이 16.471이 아니라 17달러 47센트가 나와야죠. 왜냐면 1이 올려져 있는 상황까지 작성이 잘 되어 있는데 더해보니 4가 됐어요.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죠. 0.1이 10개 있으면 하나 올려야죠. 그럼 이 상황에서는 지금 그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이 학생은 인신론적 장애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D를 봅시다. 이렇게 계산한 거를 틀렸어요. 근데 B랑 C랑 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빼고 있는데 잘 빼나요, 여러분? 40달러고요. 16.47달러입니다. 달러를 보니까 이 40이라는 거와 16.47에 대해서 소수점 계산이 잘못되고 있다. 인신노조 장애를 갖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나오면 초등학교에서도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교육을 받았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수학 교육 과정을 살펴봤을 때 소수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은 대개 4, 5학년 때 배웁니다. 4, 5학년 때. 왜냐면 제가 이거를 알고 있는 이유가 제가 이제 여러분께 컨텐츠가 공식적으로 나갈 텐데 초등학교 수학 3, 4학년을 지금 현재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 과정을 또 알아야 되고 교육 과정 안에서 어떻게 또 다뤄지는지를 또 보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이 상황이 큰 오류를 범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Anna had $16 7 cents left라고 이제 되어 있는 답을 볼 수가 있는데 흔히 보면 이 상황은 또 어떤 상황이라고 볼 수 있냐? 바로 수학적 모델링의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문장제 문제가 있고 문장제 문제에서는 수학을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우리는 수학적으로 문제를 다뤄오면서 계산을 하고 이 계산한 값이 절대적으로 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죠. 왜냐하면 안나라고 하는 이제 여기 문제에 제시된 안나가 16.07달러에 대해서 남겼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수학적 모델링이 성립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부분에서의 좀 중요성 바로
얼거니제이션 같은 경우랑 컨텐츠를 얘기했지만 정확하게는 학생의 인신노적 장애를 갖고 있다는 것, 이 부분을 좀 살펴봤고, 두 번째 그림을 보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플렉션과 관련된 얘기인데, 플렉션이 아니고 프랙션, 분수입니다. 분수. 거기에 대해서도 좀 이 부분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면 정말 큰 오류를 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좀 같이 볼게요. 잠시만요. 이거를 해놔야지 좀 될 것 같은데요. 왜 계속 안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래야 보이는군요. 자, 이 부분을 한번 번역해 보겠습니다. 프랙션 5분의 3이라고 하는 내용이 제시됐습니다. 그림을 그려보세요. 5분의 3이 그림을 어떻게 그릴까요?를 물어봤을 때 4명의 지금 가칭의 학생들 알렉스, 보, 콜, 앤 뎁 이라고 하는 4명의 학생이 지금 또 그림을 그렸는데 여러분이 봤을 때 5분의 3의 그림이 맞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5분의 3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아닌 학생은 누구이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한 명씩 해볼게요. 알렉스 5분의 3입니까? 맞아요? 자, 일단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답은 아닙니다. 어, 5칸 있고요. 3칸 치라는 거 아닌가요? 자, 그런데 5칸이 어떻게 되어 있죠? 균일하지가 않습니다. 균일하지 않다는 얘기는 뭐가 되냐면 이거를 5로 똑같이 본다는 게 아니에요. 5분의 3의 정확한 의미를 말씀드리면 5등분, 그러니까 1이라고 되어 있는 내용을 5등분으로 나눈 것, 그 중에 3개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등분이 지금 절대 같지가 않죠. 그런 부분에서는 잘못되어 있는 표기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렉스의 경우에는 여기서의 인신론적 장애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냐면 5분의 3이라고 하는 것에서 5, 분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자, 그 다음 보 보겠습니다. 5분의 3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가장 먼저 찾았을 겁니다. 5분의 3을 보는 어떻게 알고 있냐면 5는 칠하지 않는 구간, 3은 칠한 구간. 그러니까 분모랑 분자를 합해서 8등분 되어 있는 것 중에 안 칠해져 있는 거 5개, 칠해져 있는 거 3개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정확하게는 5분의 3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는 지금 이 상황에서 분수를 적어보세요 라고 한다면 8분의 3이 되겠죠. 그럼 그 전에 알렉스 같은 경우는 2분의 1입니다. 2분의 1. 예. 지금 이제 가로 같은 경우는 등분이 잘 이루어졌다라고 봤을 때 세로는 등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예. 그런 점에서 알렉스는 5분의 3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콜. 5분의 3을 어떻게 바라본 거냐면요. 일단 원 하나가 있을 때 원을 3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원에 대한 3등분을 해요. 3등분을 하니까 여기서는 오케이. 근데 우리는 몇 개 칠해야 된다? 5개 칠해야 된다라고 콜은 알고 있는 거예요. 음. 3등분을 했는데 5개 칠해야 되니까 하나, 둘, 세 개. 그럼 또 하나 원이 필요하겠네 해서 4개, 5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 상황에서는 절대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도 5분의 3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답은 잘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인신론적 장애가 그림으로 표현하게 됐을 때, 지금 제가 여기 적혀 있는 MW-FR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figure, 그러니까 그림 같은 경우는 math writing fraction에 대한 프롬프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프롬프트.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알렉스도 그렇고 보도 그렇고 콜도 그렇고 인신론적 장애를 굉장히 크게 갖고 있기 때문에 분수를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대해서도 초등학교 교사분들이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을 갖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좀 봤는데, 해외 논문이다 보니까 반드시 저는 출처 밝힐 거고요. 그 출처에서 어떤 부분이 사용되었는지까지도 명시를 할 겁니다. 음. 근데 명시를 제가 하게 되는 이유도 이 논문이 2016년 5월에 나왔던 논문이었고, 또 제가 봤던 논문 하나가 잠시만요. 이분들이 쓴 논문이 하나가 또 있기는 해요. Influence of Writing Ability and Computation Skill on Mathematics Writing이라고 해서 이거는 2016년 12월 자에 나왔던 논문이 있습니다. 근데 이 논문에도 그림이 똑같아요. 예, 그림이 똑같다고 하는 거는 이 그림을 어떻게 이제 사용을 했는가, 그 도구가 좀 달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논문을 좀 보게 됐고, 그 논문을 보면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생각을 좀 잘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 좀 갖게 되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제가 이렇게 영상을 켰지만 여러분께 이런 부분이 인신론적 장애를 갖는다라고 언급을 해드리고 있죠. 영상으로 이렇게 제가 직접적으로 제시할 수도 있지만 저는 주 1회 컨텐츠로서 금요일마다 업로드를 진행하고 있는 점을 참고해 주시고, 고등학교 1학년 대상을 먼저 일단 진행하고 있어서 다른 학년은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제가 이제 나이가 좀 어떻게 보니까 앞자리가 바뀌었어요. 앞자리가 바뀌어서 이거를 근데 좀 새롭더라고요. 감회가 그동안 20대를 어떻게 보냈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제가 이제 30대에 접어든 만큼 30대는 또 어떤 일이 펼쳐질까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저는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수학 교육을 만나면서 인생이 좀 편 상태였거든요. 정말 많이 폈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여러분께 좀 더 안내할 수 있고 또 안내가 된다면 큰 어떤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촬영이 1월 5일인데요. 여러분들 혹시나 제가 이 영상은 즉시 올릴 거예요. 즉시 올려서 8시쯤 탑재시킬 거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이야기를 아마 고등학교 1학년 첫 영상에서 못 밝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이번 2022년이 이민년, 어, 흑호랑이 해라고 하죠. 검은 호랑이, 흑호라고 하는데, 뭐 흑호의 해라고는 했지만 뭐 사실은 이제 그거는 이제 태어난 이제 아이의 기준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코로나로 접한 시기가 2년이 넘었죠. 뭐 어쩌면 이제 2년 차가 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 정상화가 되길 바라는 것도 있지만 정상화가 되기 전에 우리의 안전이 가장 좀 중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된 이후로 가장 많았던 7,000명대를 기록하기도 했고, 또 위중증 환자가 1,000명이 하루
이제 하루 사이에 1000명 정도가 또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는 하루빨리 쾌유하시기를 또 바라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 코로나 상황이 언제 끝날까 라는 것은 또 한 번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음, 단순하게 뭐 요새 또 많이 뜨겁죠. 방역 패스에 대한 이야기가 또 한창 나오고 있는데, 정부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정말 효율적이고 그런 대처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많이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냥 단순하게 너는 가면 안 된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어, 차별을 두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이런 점을 조심했으면 좋겠다라든지 이런 메시지가 좀 들어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갖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코로나 사태가 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아쉽긴 합니다. 안타깝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무척이나 또 중요하기에, 어, 뭐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어, 중요하다라는 것을 좀 인지하시고 또 깨달으시면서 앞으로의 생활을 이어나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예비 수험생분들도 있을 거고요. 학부모님들도 있을 거고 또 현직 교사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 구독자분들은 또 있을 거고요. 정말 조심하시고 정말 조심하시고 또 하루빨리 우리의 정상화, 일상의 정상화가 돌아올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영상을 마쳐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렇게 촬영을 해보고 다음 1월 7일 금요일 날 저녁 6시에 두 번째 인신론적 장애 최소화를 위한 다항식의 곱셈을 설명할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영상 킬 수 있다면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